거래 마스터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게이브를 노려보았다. 게이브는 조너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이나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거래를 거부했다가 무자비하게 난자당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거래 마스터가 바닥에 놓인 무기들을 힐끔거렸다. 게이브는 황급히 조너스의 다른 말도 기억해냈다. 네 재능을 이용해. 네 재능. 그래 바로 그거야. 게이브는 잔뜩 겁이 났지만 그래도 거래 마스터를 노려보며 저폰을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정적. 마치 커튼을 들이운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등 뒤의 물소리도 사라졌다. 주변 나뭇잎들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게이브는 거래 마스터에게 들어갔다. 게이브는 영겁의 시간을 관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분노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세월. 게이브는 거래 마스터가 되었다. 들끓는 증오에 욕지기가 일었다. 그리고 무적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빙글빙글 맴돌며 곤두박질 쳤다. 게이브는 거래 마스터를 이해했다. 그를 차지한 깊고 깊은 악의도 이해했다. 이미 느꼈듯이 거래 마스터는 인간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위장한 존재였다. 그는 악의 힘이었다.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악의 총체, 가브리엘은 저폰을 통해 부유하고 회전하면서 악의 일부가 되었다. 악의 고통과 고독을 느끼고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배척되면서도 끊임없이 세력을 모으는 자의 아픔을 이해했다. 악마는 힘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배반과 폭력과 잔혹성을 벼렸다. 그 감정만으로도 인간 소년을 파괴하기에 충분했으나 게이브는 자기 자신과 인물을 잊지 않도록 집중하며 그런 감정들에 맞섰다. 이 저폰의 재능에는 무언가 있었다. 드디어 거래 마스터와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그에게 무기가 되어줄 무언가. 조너스는 어떤 소리에 화들짝 놀라 선잠에서 깨어났다. 클레어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방은 아직 어두웠지만 클레어가 담요를 옆으로 걷어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밝았고 잔뜩 굽었던 두 어깨는 곧고 단단했다. 배가 고프네요. 그녀가 말했다. 순간 저폰에 들끓는 분노와 고통 속에서 게이브는 허기를 느꼈다. 의외였다. 그토록 사소하고 부질없는 감정이라니. 게이브 또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때면 늘 그렇지 않았던가. 하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 거래 마스터가 수프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을 원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굶주려 있었다. 이런 종류의 악에 대해서도 조너스한테 들은 바가 있었다. 희생자들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악마. 그자는 어떻게 비극이 펼쳐지는지 알고 싶어해.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면서 미소 짓는 거야. 그게 바로 그자의 양분이니까. 문득 방법이 떠올랐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굶주린 자는 죽는다. 게이브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폰에서 빠져나왔다. 소리가 돌아왔다. 거래마스는 여전히 게이브를 비웃으며 그 앞에 서 있었다. 게이브의 깨달음 말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게이브가 허리를 고추 세우고 큰 소리로 말했다. 조은자님 기억하죠? 거래마스터가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부스럼 얼굴? 늙고 처진 피부에 처절한 멍청이? 물론 기억하고 말고. 내 선생님이셨죠? 내가 망가뜨렸다. 아니요. 기껏 잠깐 동안 뿐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명예도 되찾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세요. 게이브의 말에 거래마스터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예리한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 배를 움켜잡기까지 했다. 아니, 위장을 갉아내는 고통이라고 해야 하나? 지독한 허기? 아이나르라는 사람도 알죠? 조너스한테 아이나르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 게이브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었다. 이제 게이브는 거래마스터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당신을 거부한 사람인데 기억나요?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거래마스터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크게 비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망가뜨린 놈이니까. 게이브가 차분한 목소리로 단언했다. 사실 당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절름발이의 삶? 거래마스터가 조롱하더니 아이나르의 걸음걸이를 잠깐 흉내냈다. 아니요, 선자의 삶이죠. 양 이름을 모두 외우고 새소리도 모두 흉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아름다운 소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어요. 거래 마스터가 끙 하고 신음을 내뱉더니 한 무릎을 꿇었다. 외투가 바닥에 넓게 퍼졌는데 주인의 체격이 줄기라도 안 듯 갑자기 너무나도 커 보였다. 그 아름다운 소녀가 누군지도 알죠? 이름이 클레어였어요. 어린 아들을 찾아 떠났죠.
그것도 알죠? 어머니는 나를 찾아냈어요. 거래마스터, 어머니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당신한테 넘겼고 당신은 빼앗아갔죠. 젊음과 아름다움, 힘과 건강까지 모두. 어머니를 생각하자 게이브는 잠시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호흡을 가다듬고 눈물을 억누른 다음 크게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린 서로 만났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 말이에요. 솔직히 당신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도 난 당신이 굶주리기를 원해요. 게이브는 상대를 내려다보았다. 거래마스는 바닥에 잔뜩 움츠린 채 울먹이고 있었다. 이 조금 전에 사악하고 낮은 목소리는 비탄에 잠긴 듯 길고 애처로운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악마는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어둠 속을 더듬어 바닥에 흩어진 무기를 찾았다. 그는 무기가 손에 닿자 한번 다시 울부짖었는데 그 순간 흩어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달빛 속에서 게이브는 무기가 변해 있음을 보았다. 지금은 기껏 망가진 장난감에 불과했다. 부주의한 아이가 빗속에 내버려 두기라도 한 듯 잔뜩 녹슨 양철 장난감 칼들. 게이브가 단호에게 말했다. 당신의 힘은 끝났어요. 거래마스터의 반응은 신음소리뿐이었다. 이윽고 게이브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래마스터는 더욱더 오그라들더니 마침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로 변했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잿더미. 게이브는 남은 잔재를 발끝으로 툭 걷어찼다. 거래마스터는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었다. 이제 게이브가 발끝으로 건드리자 잿더미마저 무너져 버렸다. 게이브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밤이 걷히고 새벽의 여명이 하늘에 스며들었다. 게이브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하나 찾아 적당한 크기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노를 그곳에 박고 젖은 흙으로 주변을 덮어 악마가 소멸된 장소를 표시했다. 게이브는 돌아서서 강을 마주 보았다. 강 건너 마을 국뚝 여기저기에서 연한 연기 자락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이 친숙하고 따뜻하고 또 안전했다. 게이브는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을 헤엄쳐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넜다. 조너스는 아침 동틀니하게 잠이 깼다.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었던 것이다. 잠들기 전에 키라가 준비해온 수프를 클레어에게 조금 먹였다. 클레어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 조너스는 담요를 덮어준 다음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켰다. 숨소리도 강해져 오늘 밤에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혹시 게이브가... 조너스는 차마 그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클레어의 회복 속도에 감탄하며 잠시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의자로 돌아가 다시 게이브를 걱정했다.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뻣뻣하고 머릿속도 혼란스러웠다. 조너스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켠 다음 주변을 둘러보았다. 문득 클레어가 생각나 달려갔지만 침대는 텅 빈 채였다. 담요도 아무렇게나 젖혀 있었다. 오두막 문이 열려 있었다. 클레어는 잠옷 차림으로 그것에 서서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은 키도 더 크고 날씬했으며 젓갈색 곱슬머리가 두 어깨를 감쌌다. 그녀가 인기척을 듣고 돌아서서 조너스에게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태양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다. 실제로 하늘은 새벽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조너스는 문득 클레어의 어깨 너머를 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들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